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귀화 면접 심사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전통 놀이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 놀이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한국의 예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하던 놀이들입니다. 윷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에 우리가 한다고 했었죠. 4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말을 사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보드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해서 먼저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육가락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주사위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개를 던져서 이제 말이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 해놓은 게 육가락이죠. 육가락을 던져서 이제 그 숫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는 이제 팀을 보통 둘로 갈라서 마주 서서 동아줄을 서로 잡아당기게 해서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어당겨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팀과 이 팀 서로 당기는 거죠. 이쪽으로 서로 자기 팀 쪽으로 줄을 당겨서 끌려오는 팀이 지고, 뒤로 더 많이 간 팀이 이기는 그런 이제 놀이입니다. 자, 씨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삿바나 띠, 바지에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이제 운동입니다. 보통 이제 놀이라고도 하고 운동 경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이제 민속놀이이자 운동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강강술래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추석 때 하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 주로 이제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여성분들이죠, 손과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이제 손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라는 이제 후렴인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며 춤을 추는 것이 이제 강강술래가 됩니다. 그리고 제기차기는 이 제기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제기를 이제 발로 차는 거죠. 발로 차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차는 것을 제기차기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기를 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기차기라고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아리랑이 있는데, 이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민요, 옛날 노래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보통 아리랑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리랑은 정선과 진도, 그리고 밀양,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의 아리랑이 대표적입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장단에 맞추어서 소리꾼이 몸짓을 섞어가면서 일정한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음악을 이제 판소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수와 소리꾼이라고 해서 북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가면 같은 것을 이제 쓰고, 이런 가면이겠죠? 이런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거죠. 이 춤의 예로는 이제 봉산탈춤이 있고, 그리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 강릉 관노 가면극 등이 있습니다. 그 탈을 이렇게 얼굴에 쓰고 춤을 추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전통 문화 중에서 운동이 있죠. 태권도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죠. 그리고 아무런 무기가 없이 몸으로만 손과 발을 이용해서 공격 또는 방어를 하는 그런 운동이죠. 무술이죠, 무술. 그 사물놀이는 4가지, 꽹가리, 징, 장구, 북, 이 4가지 농악기로 농사 때 이제 농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하던 건데, 이 농악기로 연주하는 민속 음악입니다. 보통 이 사물놀이는 최근에 이제 앉아서 하는 사물놀이가 있죠. 서서 하는 건 이제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택견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술입니다. 태권도랑 좀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좀 다른 점이 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고, 이것도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랑 택견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맷돌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둥글납작한 돌 두 짝을 포개서 이렇게 두 짝이죠. 하나, 두 개입니다. 투 포개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곡식을 넣어서 이제 이 돌 사이에서 곡식들이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면 여기서 손잡이를 돌려서 곡식을 가는 도구가 맷돌이죠. 그리고 사군자라고 해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림 소재로 많이 쓰였던 것들이 이제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문화인데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대가족,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대가족입니다.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이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를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대, 2대, 3대가 되겠죠. 그리고 핵가족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네, 부모와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요즘 계속 많은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이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글족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1인 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뭐 작은 집들이 뭐 더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작은 제품들, 소포장된 제품들이 뭐 많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사회 가족 형태 중에서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연령이 나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요즘에는 30대쯤 이제 결혼을 많이 하죠.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많은 나이에 출산하는 고령 출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거죠. 이런 출산이 증가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가하는 것보다는 뭐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 부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가족을 말하고, 조선 가족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족입니다.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 뭐 집안 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이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죠.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뭐 출생 인지 기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가 좀 다르니까 문화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 가족 문화의 특징인데요. 이제 유교 사상에 따라서 이런 효사장 등으로 인해서 명절과 제삿날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의 생일 등 기념일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이런 유교적인 이제 습관, 이런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관계 호칭인데요. 호칭은 이제 부르는 말, 가족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부가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주로 여보나 당신이라고 서로를 상대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뭐 아내는 이제 남편의 부모, 남편은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자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여자분이 이제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의 형제, 아내가 남편의 형제를 부를 때는 이렇게 뭐 남편의 누나는 형님, 뭐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뭐 도련님, 서방님, 이렇게 남편의 남동생이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리고 아내의 형제를 남편이 부를 때, 남편이 아내의 형제를 부를 때는 뭐 처형이나 처제, 네, 형님, 뭐 처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친척관계 촌수인데요. 우리가 뭐 몇천 이렇게 부르는 그 촌수를 말합니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1촌입니다. 가까울수록 숫자가 낮습니다. 가까울수록 부모와 자녀는 가깝죠. 가까우니까
일촌이 되고, 이촌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이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촌은 이제 내가 결혼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나의 형제 자매와 내 아이의 관계, 그러니까 내 아이와 내 형제, 뭐 언니, 오빠, 누나, 동생과의 관계가 삼촌이 되고, 사촌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형제 자매에게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과 내 아이들의 관계가 사촌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부부는 가깝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촌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부를 때,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 있죠? 나는 나를 말합니다. 나. 여기도 이제 이건 남편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일 때, 남자일 때 내 배우자의 가족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전통 놀이와 그리고 전통 문화, 그리고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통 놀이는 무엇이 있고, 전통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호칭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